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이의 양지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2번에 걸쳐서 최근 뜨거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논란과 보수 통합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출당 논란의 일정을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화면부터 먼저 좀 보시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17일날 대구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출당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잘못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이제 출당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고, 페이스북에 21일자에 또 올린 글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때 전 언론이 탄핵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탄핵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어쨌든 뭐 헌재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이 대처를 못해서 무능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 체제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일날 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의 당적 관련해서 논의를 착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일날 뭐 연찬에서 또 발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탄핵을 당하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보수 우파의 괴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한 얘기가 3심까지 기다렸다가는 당 망한다. 뭐 이런 말을 또 했었고요. 자, 그 이후에 9월 13일날 혁신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박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이 있었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하시는 말이 중요한 책임 있는 세 사람이 나가라. 이거는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뜻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 자, 박 대통령의 친박계가 이념이 있냐? 자,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치맛자락 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뭐 전혀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네. 뭐 자기는 뭐 아무것도 득을 본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치맛자락은 아니지만 손은 잡고 있네요. 네. 네, 서울 동대문 유세 현장 2004년이었습니다. 이때 물론 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당 대표였죠.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자, 또 있어요. 또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조심한 것도 많죠. 네, 2012년 4월 6일날 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 때였어요. 이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박 대통령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 홍준표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리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당의 대통령 그 출당에 관련한 이런 그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진 탈당으로 이제 결과는 나왔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네.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손바닥 뒤집뒤집 바꾸고 또 치맛자락 붙잡았다 왔는데, 그거는 이제 민규님 말씀대로 본인 얘기잖아요. 예. 그럼 정말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이 심정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연세대 가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네. 유석춘 교수를 들먹였는데, 과연 본인들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유석춘 교수야말로 굉장히 그런 방면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치맛자락을 붙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예. 국회의원을 한번 하기 위해서 치맛자락을 잡았다. 그 얘기했고, 무슨 이념이 있냐 친박계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정리해보면 박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과 구속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걸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리하면. 그래서 알아서 이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탈당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이 젊은이 양들을 시작하면서 네. 저는 이 시간이 오기를 제일 기다렸어요. 할 말씀이 많으셨군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 사람 볼 때마다 역겨워가지고 그냥 호악질이 나올 정도인데, 제가 예전에 그 조원진 의원님 그때 후보 시절에 같이 하면서 제가 뭐 홍직 적이니 뭐 제가 좀 해가지고 좀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도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 대선이 이미 지났고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잘하면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래도 뭐 책임을 져야지, 뭐 제가 했던 말은 책임을 져야 돼. 전혀 제가 거리낌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도 더 욕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태극기 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거는 저는 전혀 서슴없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입힐까봐 조금이라서 요즘은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까 전에 뭐 치맛자락이 아니라 뭐 손은 잡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나왔던 자료보다 더 웃겼던 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을 초성을 따서 비읍, 기읍, 히읗 해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비읍이랑 히읗이 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놓고 홍준표가 딱 들고 있어요. 누나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네. 정말 그랬던 사람이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아무런 은혜를 받은 것, 덕을 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솔직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 덕을 안 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히 제일 웃긴 거는 그 혁신이, 네. 그 혁신이라는 사람들이 유석춘 교수나 뭐 젊은 분이나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 안 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혁신위에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뭐 태극기 집회하면서도 막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 팔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야 보수가 산다? 그러면 저 홍준표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법치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뭐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뭐 그 말 100번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럼 왜 김무성, 유승민한테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김무성, 유승민들이랑 왜 당을 합치려고 하죠? 그러면 뭐 서청원이랑 뭐 친박계 의원 2명 내보내면 당연히 바른정당 니들이 악의 원흉이야. 니들은 우리랑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거야. 니들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니들은 배신자고 역적이고 패단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저런 스탠스를 유지했어도 지금 이렇게 제가 비판까지 안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홍준표에 대해서 그래도 줏대는 있네, 지킬 건 지키네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저 사람은 앞뒤도 안 맞고 자기가 하려는 행동과 말도 안 맞고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동도 안 맞고, 자기가 또 치맛자락이 아니라 치마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뭐 거의 뭐 치마가 아니라 속굽 잡고 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게 너무 역겹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탈당 권유해서 출당 이미 이 시점까지 와서 저 사람들이 출당을 번복하는 것 자체도 자기들 그거에도 어차피 말이 안 될 거고,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생각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출당 자체를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좀 전에 또 친박계는 이념이 없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솔직히 단 한 명이라도 속 시원했던 사람은 솔직히 지금 앞장서고 계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 빼고는 전 단 한 명도 친박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들조차도 침묵도 동조의 일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이제 와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와가지고 뭐 구속은 안 된다. 구속될 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자기들 수장들 2명 출당시킨다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치력을 논하는데, 결국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그러니까 그 친박이라는 것도 본래 그런 단순한 뭐 국회의원 자리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직 아니었지만 어떤 그 박근혜 의원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친박 국회의원, 친박연대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본래에도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정치적인 상징물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이념이나 지지하는 노선이나 아니 우리나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단순한 편가르기식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홍보한다는 데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보인다고 보고 사실 기성 정치인 대다수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여기 근영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아를 포기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만약에 계속 친북을 이어가고 딴소리를 하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 그러니까 다음 이제 소주제는 이제 보수 통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의원과 대통령을 내보내고 이제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중간에 이제 간간히 했었어요. 자,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자, 국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외에 친박들 구분하자 뭐 이러면서 자, 뭐 어쨌든 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 뭐 전부 다 매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된다. 결국 통합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 그래서 29일 기사에서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조건 없이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 달여 있다가 이제 그 아까 중간에 자진탈당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한국당, 바른당 의원들이 삼선 의원들이 회동을 했다. 그래서 그 통합을 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또 다음 날인가요? 바른정당의 또 일부 의원들은 통합 논의에 또 반발하면서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쨌든 확실한 건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홍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탄핵과 무관하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파의 결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정당을 버릴 수 없답니다. 원래 둘이 똑같았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본질이 같은 집단끼리 뭉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당사자들은 스스로 보수 통합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냥 거대한 일종의 잡탕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탄핵에 대해서 뭐 마치 무슨 국정을 뭐 어지럽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문제는 국정을 어지럽힌 건 탄핵 찬성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은 의석수를 더 차지하겠다. 뭐 1+1은 2가 되겠지. 이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그런 표 가진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는 게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바른정당을 찍은 뭐 ABC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당시에 자한당을 찍었던 DEF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둘이 합치면 ABCDEF가 다 그 잡탕을 찍느냐는 거죠.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판단을 왜 안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너희 개돼지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지 좀 그래요. 국민은 국민으로 안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이걸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솔직히 우리 2030 세대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2030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고 이게 또 난 분명히 내 사상이나 또 이런 거에 떳떳한데 뭔가 주변에서 또래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보수는 썩었고 비리 천국이다라는 경향이 가장 많이 존재해요 지금. 근데 그게 솔직히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그리고 언론들의 미친 듯한 선동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된 건 맞는데 기본적인 그 보수는 썩었다 비리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솔직히 이명박 정권 때 인사들 보면 단 한 명도 뭐
제대로 된 비리, 뭐 지금 뭐 문재인 비리 인사 뭐 인사 참사하는데 뭐 보수 때 뭐 이명박 뭐 크게 달랐습니까? 그리고 뭐 4대강 사업 하면서 4대강 사업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도 되게 막 금전적으로 막 누가 막 자기 이석 채운 게 되게 많다는 심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증까지는 제가 확보했다는 건 못 봤는데 감사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인데 박근혜 대통령님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바른정당이니 횃불당이니 하는 사람들이 너도나 너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지켜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완전 묵시적으로 압박하고 난리 났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그걸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에 MBC 사장 건 보면서 저도 MBC 사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MBC 임원보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기들한테 못한 존재였나 라는 생각을 저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비리 많다고 지금 하는 것 중에 지금 사실 그 핵심 나간 사람들이 바른정당이란 말이에요. 그 친이계모 그 비리 많은 걸로 이번에 이혜원이 뭐니 전부 다 나간 사람들 다 바른정당에서 지금 뭐 비리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리로 그렇게 난리인데 젊은이들을 설득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비리의 온산지인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아직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돈을 그만큼 많이 먹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진짜 팩트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 비리가 격이 다르단 말이죠. 비리가 아예 제로인 사람과 비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근데 그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쫓아내고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이 깨끗한 사람인 척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제일 지금 역겹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 통합을 원한다는 게 그 보수가 만약에 그렇게 비리 보수고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뭐 좌파인지도 의심되는 위장 보수라면 그런 보수는 전 없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년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6월에. 그러면 일단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뭐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 우파가 서로 분열을 하면 보수가 분열을 하면 이 전부 다 좌파한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도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제 생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정통성과 보수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뒤로는 뭐 지금 한 번 더 이제 보수를 뭐 분열시키지 말자 해서 보수랑 타협하고 하면 그 뒤로는 진짜 좌파적 장파 득세고 저는 그게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깨어졌는데 그 금강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물 바가지 새는 건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저는 이미 그럴 거면 시원하게 깨고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그때까지 시간 있을 때 하지 다음 얼마 이제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쟤네보단 쟤네보다 낫다? 저는 솔직히 안에 보수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 위장 보수, 비리 보수가 저는 솔직히 저 종북 좌파들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종북 좌파는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조차 없었던 걸까요, 원래? 저도 그 약간 식담으로 하면은 새술은 새구대에 담으란 말이 있죠.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통합론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탄핵이 가결됐을 때에 각오했던 거지만은 그 대선 때, 그러니까 5월 9일 때 그 대선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때 보수통합론이 실패했잖아요. 그 여과 없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수통합론을 들먹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끼리 적당히 의석수를 유지해서 우리만 먹고 살겠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렴. 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영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전 그게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망한 사람들은 변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안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똑같은 일 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다 좌파가 먹는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얼른 날 뽑아. 막 이러면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미 사실 안보 불감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안보불감증 걸린 사람들이 그래 어쩌라고 하면서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돼지치고는 네. 적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안보팔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안보팔이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진짜 안보를 위하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 뒤에 숨어서 안보팔이 해왔던 거고 배신을 하고 결국엔 탄핵에 찬성을 하고 묵시적 찬성을 한 거죠. 전 그렇게밖에 이 상태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그러니까 찬성한 현역 그 의원들은 어쨌든 보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 지지하는 그러니까 같은 원래는 보수였으나 네. 지금 분열이 돼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어쨌든 예.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있고 네. 바른정당 지지층이 있고 또 애국당 지지층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금 1심 선고가 박 대통령 1심 선고가 11월에 있을 예정이고 이라고 합니다. 뭐 저 그건 정확히 10월에서 미뤄졌나요? 아니 10월은 이제 그 구속 만료 기한이고요. 17일이고 이제 재판 1심 선고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11월이라고 하고 지방선거가 6월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 텀이. 네. 그러면 11월부터 최소한 선거가 뭐 한 달 전 뭐 이렇게 2달 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몇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 보수를 어쨌든 지지하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셋으로 구분이 돼서 나눠지면 그러면 선거는 다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당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바른정당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합쳐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득을 좀 해보시죠.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게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뭐 연단에 섰을 때도 몇 번 얘기했었었는데 현대 시대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심판자이자 균형자란 말이에요. 평가자란 말이죠. 근데 보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보수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놈들 중에 어떤 놈들이 나오든 그냥 그 보수란 타이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찍어줬어요. 심판을 한 적도 없고 심판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은 불만이다 하지만 투표로 표심으로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심판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좀 전례가 있긴 하죠. 그 김무성 도장 튀는 그 사건으로 해서 근데 그거는 유권자들이 심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돌이 이렇게 굴러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어떻게 그 도장 들고 튀는 거를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잘했다고 기획 영상을 찍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뭐 보수의 뭐 큰 양반인 것처럼 뭐 으스리대고 막 킹무성 이지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 한 번도 표를 심판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바른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른정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뭐 홍준표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 번도 표심으로 심판한 적 없잖아요. 그 표심 그 사람들한테 안 주면 다 좌파한테 된다고. 한 번쯤은 심판을 해야 그래도 걔들이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저는 평생 개돼지 된다고 봅니다. 이미 개돼지 취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내주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이 보수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혀서 애국당 아니 한국당과 이거 잘라야 돼요. 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한 그 현역들. 그 사람들 그 유권자가 자기들은 뭐 탄핵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싶으면 그거를 저는 표심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국당 유권자나 이렇게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심판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 그렇게 막 밀릴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지레짐작 이쪽 안 찍으면 햇불당 의원들 안 찍으면 무조건 좌파다리 다 넘어간다. 아예 겁먹고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보수판이 개돼지 됐고 쓰레기 됐다고 봅니다. 제도권 진입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확실히 정당으로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보수 통합론, 특히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항상 선거 돌 때마다. 근데 또 그래요. 어차피 선거구별로 뽑고 그렇게 통합을 하자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당하고 당을 합쳐서 누구로 이제 몰아주자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 몰아준 결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했다면 그 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보수 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거를 또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당들 중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나 정광들을 살펴보면은 과연 이게 보수인가? 명패만 보수로 걸어놨어요. 명패만 보수로 걸어놨지 실체는 보수가 아닌데 이걸 보수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문제가 있고, 자한당의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명패는 보수로 걸어놨는데 말하는 거나 행보나 정책을 보면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어제 이제 약 130여 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석 연휴 맞이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 재석이 190몇 석이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보수에서는 찬성해서는 안 되는 법안. 근데 그 반대가 딱 한 표였어요. 그거 보면은 과연 그 바른정당과 자한당이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가? 전 거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고 필요하다면 심판을 당해야 되고 다시 태어날 때가 왔습니다. 선거가 눈앞에 네.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진실을 밝히고 보수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신 거죠? 예, 이미 보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두 정당이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전 뭐 일단 하려던 얘기는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 뭐 횃불당이나 홍준표 대표한테 하려는 말은 거의 다 했고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쌍욕밖에 없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 저는 예전부터 바랬어요. 횃불당이나 홍준표가 제대로 된 보수정당 제1야당의 길을 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는 아니더라도 뭔가 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스탠스를 취하기를 저는 예전부터 계속 바랬어요. 근데 그게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이제 오히려 대놓고 어떻게 보면 관뚜껑에다가 이제 못 받고 있는데 저는 그 꼬라지를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역겨워서 더 봐주기가 힘드는 거예요, 진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아마 그래도 좌파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면서 저들을 찍어줘야 된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물론 저도 겁이 납니다. 좌파들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겁은 나지만 아무리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봐도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이 보수를 재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보수가 이제 없어요. 보수가 없고 그냥 겉으로 보수 간판을 단 좌파 이중대와 좌파들 그러니까 사장이 같은 두 집에서 경쟁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27살이긴 한데 제가 지금 별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고 예, 각자 다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겠지만 잘못했으면 벌은 받아야 되는 게 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그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 그 탄핵에 참여했던 찬성했던 사람들은 뭐 정당이든 몰아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시사의 1회 주제는 이 대통령 출당 논란과 그 보수 통합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2부에서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